박찬하, 축구 해설가 앵커 시원하게 골이 터지는 뭐. 숲들 보셨습니다. 우리 축구팀의 신태용 감독, 결국 리그는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어제 스웨덴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였는데 무기력하게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더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찬하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태용 감독, 지금 계속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릭, 여기에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결국 트릭이 어떤 것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인터뷰. 1차전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트릭은 존재하지 않는 트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평가전에서의 부진, 평가전에서 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마다 우리는 월드컵 본선을 향해서 가고 있고 본선의 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본선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과의 1차전이 끝나고 우리가 1대0으로 패했죠. 1대0으로 패했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질 수도 있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우리보다 항상 강한 팀들과의 경기라서 패할 수도 있고 또 경기 결과가 항상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효 슈팅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웨덴과의 경기는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수비에 할애하면서 유효한 슈팅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좋지 않은 경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앵커, 결국 신 감독이 얘기한 트릭은 결국 수비에 중점을 둔 그런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전격적으로 내건 카드는 4-3-3 포메이션이었습니다. 4-3-3 형태로 우리가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최전방에도 어제 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신욱 선수를 선발 전시키면서 스웨덴의 높이에 맞서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다만 이 선택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4-3-3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거기에 맞춰진 전략이 있었는가, 전술이 있었는가, 세부 전술들, 공격 상황의 세부 전술, 또 수비 상황의 세부 전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완성도 있는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 아쉬움이 남는 기고요. 그러니까 그 세부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욱 선수를 향한 롱볼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좀 준비를
해놓고 후반에 상대가 체력이 떨어지면 빠른 선수를 투입해서 경기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계산이었는데 6. 조현우 골키퍼로부터 나가는 패스를 제외하면 김신욱 선수 쪽으로 연결됐던 패스는 단 4개였습니다. 그럴 정 도로 김신욱 선수를 향한 롱볼 형태는 초반부터 상대 수 비에 막히면서 우리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전반 10분 이후에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드필더도 빠르지 않았고 최전장에 김신욱 선수가 있음으로써 전방 압박이라든가 라인을 그리고 역습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올라 가는 것에 있어서 일단 라인업 자체가 쉽지 않은 어려움 이 있었는데 역시 그 부분들이 이 경기에서 약점으로나 타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경기를 본 분들이 다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스웨덴도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다라 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로 좀 전환을 해서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런 생각도 들던데요. 인터뷰 우리가 스웨덴과의 경기를 하면서 이 경기는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결정을 하고 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F조 험난한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F조에서 전력이 우리가 상대했을 때 좀 약하다라고 평가되는 스웨덴과의 경기는 반드시 이기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어 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대로 적인 상황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 경기를 놓치고 나면 다음 경기들이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빠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판단이 늦었고 그 부분에 있어 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는 우리의 콘셉트가 무엇이었는가, 역습을 하고자 했을 때 역습의 준비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이 체력을 비축해놓고 후반에 임했다고 하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뛴 거리에서도 스웨덴 선수들보 다 많이 뛰지 못했고 그리고 먼저 실점을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전환부터 해서 수비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일찍 무너졌더라. 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희망을 발견했다고 하면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경기에서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우 골키퍼가 평가전이라든가 또 이번 시즌의 소속팀에서 컨디션이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조현우 골키퍼가 선발 출전을 했을 때
일각에서는 불안감도 있었고 그래도 조현우 선수가 좋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골키퍼라서 기대도 있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는 이 경기에서만큼은 눈부신 방어를 펼침 로 해서 우리 수비수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그러니까 전 반에 나왔던 몇 차례 방어가 아니었다면 실점은 스웨덴과 의 경기는 한 골이 아니라 더 많은 실점으로 경기가 끝 났을 것 같거든요. 조현우 골키퍼가 첫 월드컵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치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 수비를 도와주는 그래도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잘 다져주었습니다. 어쨌든 아쉽게 됐지만 스웨덴과는 일단 1대0으로 지고 말았는데 그 다음 경기가 중요합니다. 멕시코와의 독일을 이미 꺾은 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인 것은 분명하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남아있는 경기가 두 경기인데요. 피파 랭킹 1위 팀이 있고 그 피파 랭킹 1위 팀을 이긴 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팀의 경기가 이제 우리 월드컵 남아있는 두 경기인데요. 멕시코와의 경기는 스웨덴과의 경기보다 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의 장단을 살펴봤을 때 특히 장점을 살펴보면 우리 선수들이 상대하기에 아주 까다로운 우리가 과거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작고 민첩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수비수들은 제공권이 있고 힘이 좋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했을 때 약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멕시코가 독일을 이겨서 지금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오소리오 감독이 여러 전술을 사용하는 팔색조 감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대표팀에 대한 분석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한국에 대한 경각심을 한 차례도 늦추지 않았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과의 경기를 잘 치르지 못하면서 멕시코와 의 경기를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서기 이전부터 우리 대표팀은 스웨덴과의 경기 모든 것을 준비한 팀입니다. 스웨덴과의 경기 결과가 좋았을 것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대표팀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은 스웨덴과의 첫 경기가 잘 결과가 좋지 않은 채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와의 경기를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준비하느냐,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추스르느냐, 이것이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멕시코 감독이 우리나라 팀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멕시코원 론들은 신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F조에서 최악체가
한국으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16강 진출은 이미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독일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독일을 이겨야지 우리가 F 조 1위가 될 수 있다. 독일을 상대하면서 월드컵에서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고 또 35년 동안 승리가 없었고 든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 첫 경기 독일을 맞아서 1-0으로 이겼습니다. 또 독일을 상대하면서 1-0으로 운 좋게 잘 버티고 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전반전부터 해서 독일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멕시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다 펼쳐 보인 다음에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런 만큼 자국 언론들이라든가 많은 멕시코 팬들은 2차전 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고 빠른 선수들,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 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98년 월드컵의 3-1 승리도 언론이라든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에서는 독일을 잡은 힘, 그것이 멕시코 쪽에서는 아주 큰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대표팀은 평가전을 온두라스와 하지 않았으니까 멕시코를 생각을 하고 가상 멕시코로 생각해서 가전을 치렀는데 이때 손흥민, 황희찬 투톱 카드를 썼었어. 이번 멕시코전에도 이게 유효할까요? 인터뷰. 지금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스웨덴과의 경기전 까지도 대표팀을 예상하는 게 아주 어려웠는데 멕시코와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힌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를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의 면면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멕시코는 독일을 상대하면서 선수비 후역습 대응을 채택을 했습니다. 수비 라인도 뒤쪽으로 조금 깊숙하게 물러 있었고, 그래서 전방에 른 선수들을 배치했는데 아마 공격 콘셉트는 약간의 변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라든가 역습보다는 점유를 통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허물고 공격적으로 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할 아마 멕시코가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스웨덴과의 경기보다는 뒷공간이 조금 더 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2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와의 경기가 지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월드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펼쳐 보이지도 못하고 일찍 분위기가 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아쉬움 없이 좀 잘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조 경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케인하고 루카쿠. 이 두 선수가 이름값을 톡톡히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G조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평가받는 양국입니다.
벨기에와 잉글랜드인데요. 벨기에는 첫 경기에서 파나 마를 만나서 조금 쉽게 이겼습니다. 루카쿠 선수가 2골을 터뜨리면서 3대 0으로 이길 수 있었고요. 잉글랜드는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어렵게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2대 1로 이겼는데 이 경기도 해리 케인이 주인공이었고요. 선취골과 그리고 마지막 골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잉글랜드도 그래도 첫 경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유럽 대륙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을 빼면 유럽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인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한 경기씩밖에 치르지 않아서 속단하기 이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바퀴 정도 더 돌아가면 결론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럽 팀들의 강세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유럽 팀들 은 2년 주기로 유로와 월드컵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내에서도 강한 팀들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팀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서 꾸준하게 체계를 가지고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팀을 준비하고 메이저 대회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좀 있어서 메이저 대회의 성적이 계속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밤에는 또 흥미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경기를 갖게 되는데 말이죠. 콜롬비아와의 일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본이 지난 브라질 월드컵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가 콜롬비아전이었습니다. 4년 만에 두 팀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일본도 대회 직전에 감독을 바꾸면서 어수선한 채로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콜롬비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세워서 공격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콜롬비아는 하메스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고 일본도 쉽지 않은 경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일본도 이게 첫 경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는 졌습니다만 일본이라도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박찬 하 의원과 함께 월드컵 경기 짚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점